여러분은 본인 스스로하고 너무 다른 분을 만난 적이 있나요? 내가 주변에 보니까 다른 연인들이 너무 성격이 서로 맞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완전 너무 이게 다른 세상의 두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중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 근데 이건 좀 있는 것 같아. 갈수록 이게 함께한 세월이 많아지면 질수록 서로 좀 닮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있죠. 뭐 오늘 주제가 페르시아 여자를 만나야 할 5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제가 이란 여자를 뭐 한 만나본 적도 없고 세르자드밖에 만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모르잖아요. 한 명 가지고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 내가 처음에 이제 세르자드나 다른 이란 사람들을 보면서 이란 사람들은 이런 게 괜찮았구나. 내가 거기서 뭐 생활을 한 나하고는 너무 다른 시각으로 봤으니까 나한테 그게 항상 너무 신기했고 외국인이 한국의 어떤 도시에 어떤 점을 신기하게 찍어놨는지를 본 거야. 근데 진짜 한국 사람이면 이게 뭐야? 이런 사진이 해외에서 되게 막 한국의 이쁜 골목이라고 막 이런 사진이 뜬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맞아요. 너무 익숙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한국에 산 지가 좀 됐으니까 주변에 항상 교환학생들이나 뭐 외국인 친구들 짧게 이렇게 뭐 한 1년 동안 있다 갈 친구들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나는 너무 부러웠어. 왜냐면 너네 집 밑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도 난 신기하거든. 아. 그 아저씨 오빠 안부 물어봤대. 아 진짜? 다 요즘 나 안부보다 오빠 안부를 물어봐.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엑스. 어떤 점에 대해서 끌렸는지 그게 뭐 세리자드한테 끌린 것도 있지만 이란 사람들은 이런 점이 뭔가 한국 사람들보다는 달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 끌리더라. 곱슬이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슬을 핀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핀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풀고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곱슬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봐요. 사자머리? 사자머리가 아니고 사자머리. 자연 곱슬입니다 여러분. 사자머리? 그때 지난번 영상에서 다 곱슬이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Embracing my curls. 첫 번째. 이거는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난 처음에 이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 이게 진짜 되게 진짜 무지에서 오는 착각이긴 한데 왜 문제에서 오는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다 똑같지. 사람 사는 데가 다 그치, 비슷한데 맞아. 이게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그 사람이 의심을 하는 거야. 누구를 의심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걸 믿지 않냐.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걸 믿지 않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와서 보면 그 사람이 뭐 차도르도 쓰고 있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게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땐 되게 그게 신기했어. 저 사람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이란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이라는 게 되게 흔하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이런 사람들 거짓말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막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자국민들 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뭐 우리나라 욕도 하고 뭐 한국 사람들 이렇다 이런 사람들 저렇다 막 욕을 하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가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거짓말을 진짜 안 하는 게 맞아라고 했어. 아니 거짓말 많이 하는데 얘기하기가 뭔가 그래서 뭐 어떻게 대답을 했더라. 그냥 뭐 사람마다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이 교육을 해주시면서 들었고 조심하는 거다이라고 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항상 제가 세례자들을 만나면서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진짜 사소한 거짓말도 하긴 하겠지.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한국은 그냥 그런 게 많잖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거짓말을 하는 건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냥 사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나랑 술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아, 나 오늘 야근하고 있어. 아니야. 이런 거 되게 흔하잖아요. 솔직히 아니야, 한국에서는 아니야. 흔하잖아요. 난 솔직히 가까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기가 너무 신뢰가 안 될 것 같아. 제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팔아먹습니다. 그게 너무 편해요. 세례자들가 뭐라고 말하면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오빠가 가끔씩 이제 이란을 여행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조언을 할 때가 나는 아니야 오빠 그래도 최악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최고의 경우를 얘기를 하지 거기서 그 사람이 명심을 하고 본인의 판단대로 선택을 할 텐데 맞아. 여행 가면은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뭐 핸드폰 날치기 뭐 이런 거 많아요. 이란 똑같아요. 그죠. 또가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세례자들 부모님을 보거나 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봐도 서로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 부모님들 되게 헌신적이고 되게 표현도 엄청 잘하세요.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약간 막 그런 밈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뭐 뽀뽀하는 거 아니다. 와이프랑 네? 자기 와이프랑 그런 게 있어. 뽀뽀 안 하는 거라고? 아닌 사람들도 많지만 며칠 전에 내가 그냥 스크롤링 하다가 어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란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이러는 거야. 뭐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이제 뭐 한국에 뭐 한국 오빠들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여기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동침? 을 안 하고 다 따로 자고 심지어 방도 따로 쓴다 다 그렇다 이거는 근데- 아니다 싶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고 뭐 그래도 뭐 한 7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다 일반화할 수 있냐 댓글을 달았어요. 되게 어릴 때 제가 과외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 작문 과외를 받았어요. 그룹 과외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달은 어느 집에 가서 돌아서?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한 뭐 4-5명이 같이 과외를 하고 한 달은 또 딴 집에 가고 한 달은 또 딴 집에 가고 이렇게 같이 수업 받는 애들 집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과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외를 받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엄마랑 아빠가 맨날 뽀뽀를 하는 거야. 너무 놀랬어. 한국은 아까 말했지만 뭐 이렇게 부부가 되고 아이가 생기면 각방을 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와이프가 전업주부고 남편이 바빠. 그러면은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 때문에 밤에 못 자잖아. 그래서 그렇게 뭐 그 와이프가 애랑 같이 자면서 밤에 이렇게 케어를 하고 남편은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한국은 옛날부터 그게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그런 밈도 있잖아요. 오다 주었다 막 이런 거 있거든. 그건 있어. 내 학부 시절 때 아는 그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막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갖다 줄 때는 1+1이라서 내가 하나 먹어. 아니 누나 줄나 샀는데 너 가져. 부모님을 봤을 때 아직도 연인 같아요. 맞아. 아버지가 그 결혼식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이렇게 웃던 게 아직도 기억. 어머니가 엄청나게 젊을 때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그 사진을 그 영상을 공개를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히잡을 안 쓰고 계셔서 애정을 많이 받죠. 제가 얼마 전만 해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첫 연애를 하면 결혼까지 가는 게 대다수였거든. 한국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밑에 세대도 많이 그랬어. 얼마나 되지 않았어. 요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한 2000년대 넘어서 그렇지. 이란에서 제가 놀랬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좀 되게 다정한 언어예요. 이란이 되게 시적이고 다정한 언어인데 누구한테 등을 이렇게 돌린 채로 앉아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나보다 좀 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좀 격식을 갖고 있는 관계면은 등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라고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오빠한테 앉아있으면 등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빠가 뭐라고 합니까? 꽃의 앞뒤가 어디냐고. 근데 이게 진짜야. 어, 막 놀리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이에요 이게.
일상 대화가 다 이런 식이에요. 약간. 아니면 너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지? The light of my life. 그 다음에 my life. 어머니를 뭐라고 그래? 엄마는 항상 아빠는 엄마가 달이라고. 아버지가 나한테도 그렇게 부르시잖아. 맞아. 맞아. 아빠. 오빠한테 가고 John. 얼굴에 제가 그 John이라는 단어도 John은 목숨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오빠 John 이름을 John만이 나의 목숨. 그래서 그런 사랑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하고 그걸 상대방한테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상대방을 정말 나의 어떤 전부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죠. 네. 세레자드가 너무 좋아 보였던 게 너무 가족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좋은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20대 막 이럴 때는 막 가족끼리 막 그때 모이는 것도 막 싫고 막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도 느끼고 맞아. 그러면 그럴수록 되게 가족적인 게 얼마나 큰 나한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야, 근데 한 가지 좀 진짜 재밌었고 신기했던 게 친구한테 어떤 아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 언니가 있다고 하니까 언니랑 친하냐고 물어봤어.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당연히 친한 거니까. 안 친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너무 놀라웠었던. 근데 그뿐이 아니라 친구 뭐 당연히 친하죠. 언니인데 어떻게 안 친해요. 제일 친하죠 하는데 근데 자기가 막 이렇게 너무 막 당연히 친하죠. 너무 친한데 하니까 그 사람이 근데 언니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본인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삶이 너무 각박해지고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마다 내 존재의 의미를 우리 가족에서 찾는 것 같아. 아니면 오빠가 얘기한 말들 중에 내가 진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진짜 그 행복을 나랑 똑같이 행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몇 명이 될까? 나는 진짜 가족이나 몇 밖에 안 되는 뭐 친구 한두 명? 그쯤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그래 좋아해줘도 어느 정도의 뭐 질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한국은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인다. 엄청 부담스러워할걸? 근데 이란은 매주 모인다. 그것도 또 사실 최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아지면서 내가 정말 어렸을 때에 비해서 얘기를 해도 그게 훨씬 줄어들었고 그리고 모이는 게? 모이는 게 좀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예전 뭐 왜 요즘 모였어 예전? 근 진짜 많이 모였어. 뭐 사촌끼리 너무 친척끼리 너무 친하니까 사촌 간의 결혼도 많았던 거 아닌가? 그죠? 이게 꼭 있어. 어렸을 때는 그냥 학교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자기 가족 중에 크러쉬이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아무리 해도 이게 한국은 저도 어릴 때 뭐 사촌 형들이나 사촌 동생 뭐 사촌 누나 많이 놀잖아. 근데 나도 많이 놀았어.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친동생 느낌이야. 친동생 사촌 동생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건지. 맞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나 진짜 여기서 진짜 웃긴 얘기 하나 얘기해볼게.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아이돌? 그 중에서 그분이 자기 이모의 딸이랑 그러니까 사촌인 거잖아요.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한국에서 그게 없는 거를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막 질투를 하고 그때 진짜 막 고등학교 때였나? 한국은 6천 되나? 6천도 안 돼. 만약에 좋아졌어. 그럼 어떡해? 안 좋아진다니까. 좋아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 사촌 간의 결혼이
한국이랑 중국이 없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고요. 아니 굉장히 많다기보단 법으로 금지된 게 없고 일본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탈리아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동성까지 결혼하는데 사촌이랑 왜 못해요? 그냥 사람에게 맡기시죠. 그냥 나는 근데 괜찮으면 내 인생이. 유전병이 생기잖아. 그게 그래서 이란에서 그거를 가서 결혼 전에 검사를 해요. 유전자. 만약에 위험한 그런 그건 전 이제 국민이 다 결과가 하는 거야? 나오면은 만약에 아니 다는 안 하고 사촌끼리 결혼하는 사촌끼리. 사람들은 그것도 더 웃긴데? 뭐가요? 이미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어. 맞아. 근데 그 검사를 했는데 안 된대. 맞아. 그럼 어떡해?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가족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너네는 안 돼 라고 하면 완전 로미오 앤 줄리엣처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로맨틱하죠.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이런 식으로. 또 뭐가 있었어요? 난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게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뭐 유럽 사람들보다는 이성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더 이란 사람들이 진지한 것 같아. 한 가지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뭔 것 같으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본다. 어? 사람들이 많이 봐. 제가 연애 초반에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아니 저 별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 진짜 내가 살면서 제일 아닌 사람들 중에 속해 있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면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보면은 차라리 그냥 되겠는데 힐끔힐끔 본다는 거를 이게 느껴지잖아. 카페에 있으면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딱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다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려. 나는 그게 너무 익숙해졌어. 제일 처음에는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나 보다. 외국인 만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나도 신기해서 보니까 외국인 만나는 한국인이 있으면 저도 신기해서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 신경을 안 쓰다가 한둘날 지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진짜. 그치 갑자기 그거 없다간 생기면은 힘드니까. 나도 매번에 이란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 한국에는 이제 첫 연애에 일반적으로는 첫 연애는 뭐 될 가능성이 낮다. 아니면은 경험을 많이 해보고 나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란에도 당연히 요즘 이렇게 더 뭐 예를 들면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쉽게 연애를 시작하고 연애를 더 많이 하고 하는데 왜냐면 엄마 때만 해도 엄마가 전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막 계속 사람들이 뭐 뒷담 내가 남자친구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소근소근 되는 게 그때가 있었으니까. 그때가 뭐 한 3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이니까 그럴 순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데도 한국에 비해서 한 가지 있는 게 한국은 좀 연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이란에는 그런 생각 없이 누군가가 좋아지면은 진짜 사랑해지면 그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 단순히 나는 뭐 연애할 나이가 됐으니까 사람을 만나보고 이제 뭐 나는 남자면 여자를 좀 알아야 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첫 연애가 마지막 연애가 되는 사람들도 한국보다는 많다. 그치? 네,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더 연애에 대해서 진지한 것 같아요. 좀 너무나도 몰입을 한다. 너무 몰입을 한다고? 너무 몰입을 한다. 그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지. 한국에서 내가 모든 삶의 방식이 존중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술이나 그런 시간에 쓰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을 해요.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어떻게 근데 뭐 술이 안 좋긴 안 좋으니까 사실 술이 안 좋긴 안 좋지만 건강에도 안 좋고 뭐 그렇게 안 좋지만
뭐 여기서 뭐 반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술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술자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어울리고 이런 것도 문화기 때문에, 그리고 술을 안 먹는 나라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고, 아니면 뭐 인도도 안 먹나? 뭐, 안 먹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꼭 뭔가 술을 안 먹어서 더 뭔가 좋은 어떤 거를 냈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주제가 술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술을 안 먹어서 네, 좋다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술 네. 막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슬람에서는 술이 하람이잖아요. 맞아요.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술을 먹고 연락이 안 된다. 뭐 술 먹고 술 먹으러 어디 갈 때마다 뭐 걱정이 실수를 된다. 했다. 뭐 술 그런 먹고 게. 실수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별로 그런 걱정을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 가자마자 이틀 만에 처음 여행 갔을 때. 뭐야? 한국에선 너무 당연한 건데 이란에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술을 먹고 아니고로 같이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맞아. 착한 사람도 술을 먹고 나쁜 사람도 술을 먹잖아. 예.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저기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란에서는 뭔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길을 가다가 여자가 남자한테 번호를 물어봐. 맞아.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저 여자는 되게 진보적인 여자, 그죠? 그 성향을 가진 여자구나. 되게 그런 정치적인 진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개방적인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일 수 있지만, 이란에서는 그런 바탕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뭔가 정상적인 범주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술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범주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뭔가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의 장단점이 있고 이란 사람의 장단점이 있고, 그게 뭐 단순히 국가의 장단점이 아니라 개인의 차도 있겠지만, 맞아요. 어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바탕에 있어서 그런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름에 방어하지 않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컬트 같아, 컬트. 여러분, 오늘도 저희 여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재밌는 주제들로 많이 찾아뵐게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 인생에 갈피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잘 잡고 정리를 하고 더 자주 뵐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또 뵐게요. 하다페. 하다페.